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 초창기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초점도 맞지 않고 소리가 많이 울렸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듣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이거는 피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사망하면 어떻게 분할을 하라는 것을 생전에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분할 방법과 분할 비율, 누가 얼마를 갖고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언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예. 물론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협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됩니다. 아버님이 나한테 아파트를 유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상가도 있습니다. 유언 안 된 거. 가족들이 모여서 내가 아파트 포기하겠다. 전체 재산을 놓고 다시 한번 나눠보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유언입니다. 두 번째, 법정 상속 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배우자 1.5, 그렇죠? 자녀 1. 이렇게 해서 이 지분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의 분할입니다. 이 협의 분할은 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할 방식입니다. 상속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거는 누가 뭐 얼마큼 갖고 이건 누가 얼마큼 갖고 해서 이제 종이에 이렇게 협의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도장 다 찍고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협의 분할 방식입니다. 다만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난 그렇게 못하겠다, 더 많이 달라 라거나 나는 이유를 불문하고 동의를 못하겠다라거나 또는 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다, 행불자, 이런 경우는 협의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협의 분할은 전원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왜 그러냐 따지면 뭐 이제 약간 좀 빗나간 얘기면 이게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민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할 수 있는 거지 일부가 그 전체 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소송 들어갈 때는. 그래서 반드시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종국적입니다. 한번 하면 끝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제 도장을 찍어놓고 돌아서 생각하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야, 다시 하자. 안 됩니다. 물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상속이 전원이 모여서
전원이 모여서 재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거 없애는 게 아니고 있던 걸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재분할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그러나 원칙적으로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보통 협의분할로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 네 번째는 재판상 분할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저희 보통 변호사들 영역이죠. 이 부분이. 이제 보통 그걸 이제 상계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여가지고. 정식 명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여서 상계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법원에다가 상속인증 일부가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이제 분할 비율과 분할 방법을 정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방식이냐면,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기에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넣습니다. 상계분을 넣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하냐? 어머니, 여기를 상대로 합니다. 만약에 요 두 사람이 소송을 넣습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은 이 2명이 됩니다. 결국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아니면 다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원이다. 한 명만 빠져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재판상 분할은 역시 전국적입니다. 이게 이제 판결이 떨어져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국분할입니다. 전국적입니다. 확정적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뭐냐? 법정 상속 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인증 일부가 상속 재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분대로 일방적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나 이게 되면 이걸로 이거를 변경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1.5 대 111은 기준입니다. 그냥 기준. 기준이지 전국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민법에서 그냥 각 지분을 정해놓은 건데 이 지분의 대상은 사전 증여재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죠. 상속재산으로부터 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침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분할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분할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유언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유언을 해놓으면 그거는 이제 그대로 분할이 됩니다. 이런 재산을 소송을 한다. 유증된 재산을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합니다. 유증재산을. 그리고 이건 각하입니다. 각하. 기각도 아닙니다. 판단도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미 분할이 생전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각각 판결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언 방식.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유언 공증이나 자필을 원하시죠. 이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나누는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가지고 협의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뭐 부재 재산 관리인도 하고 이렇습니다. 상속인 중에 일부가 행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네. 그래서 협의분할 방식.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뭐 말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특히나 뭐 저도 아들이지만 그 1.5 장남이나 차남이나 딸들 구분 없이 1이 된 게 1990년 됩니다, 이게. 1990년. 옛날에 1940, 50년 이때는 옛날 조선시대는 장자, 몰빵입니다. 그냥 장자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정민법, 1954년 민법도 보면 그 호주 상속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장자라고 봅니다. 장남이 1.5, 아들 1, 어머니 0.5, 뭐 시집 간 딸, 시집 안 간 딸, 호적에 있죠. 예. 0.5. 딸이 결혼해서 시집 가면 호적에서 파갑니다. 이제 그쪽으로, 시댁 쪽으로 호적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0.25. 이랬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들주의입니다, 이게. 장자가 1.5, 어머니보다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아들들이 엄마보다 더 받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뭐 결혼하고 생활하고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1970년대도 그런 법이 유지가 됐습니다. 직전법은 장남이 1.5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나 아들들이 딸들에 비해서 많은 몫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일부 뭐 많은 분들이 양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로 갑니다. 재판상 분할. 그래서 사실 이 재판상 분할은 딸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특별수익자는 아들입니다. 그 특별수익자 아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면 유리한 건 딸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이 재판상 분할을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상속 재산을 나누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언,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가능하면 그러니까 피상속인께서 이거 해놓으시면 좋은데 이게 없으면 협의 분할하는 게 좋고, 근데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재판상 분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재판상 분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재판상 분할 다음 시간에는 재판상 분할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뭐, 이렇게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직접 와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로펌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시면, 저희 그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재판상 분할에 대한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